천사들의 잃어버린 언어 에노키안. 존 디는 16세기 영국의 저명한 학자, 연금술사, 점성가, 그리고 예언가로서 당대의 과학적 및 신비주의적 학문에 깊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그는 수학, 천문학, 항해술, 연금술, 점성술, 그리고 신비주의에 대한 폭넓은 연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존 디는 1527년 7월 13일 영국의 런던 타워 힐타워 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롤런드 디는 왕실 재무부에서 근무하였고 어머니는 제인 와일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 디는 어린 시절부터 학문적 재능을 보였으며 15세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 입학하여 학문적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그는 수학과 천문학을 연구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1546년에는 트리니티 칼리지의 설립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 루뱅 대학교와 파리 대학교에서 학문을 이어갔으며 이곳에서 당시 유럽의 저명한 학자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의 다재다능한 학자였으며 수학자, 천문학자, 천문대장, 연금술사, 점성가, 마법사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자문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존 디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서 학업을 시작했으며 그곳에서 수학과 천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 매우 뛰어나서 젊은 나이에 교수직을 맡았습니다. 이후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학자들과 교류하고 최신 지식과 과학적 발견을 습득했습니다. 그의 학문적 관심사는 매우 광범위했으며 기하학, 천문학, 점성술, 연금술, 지리학, 신비주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습니다. 특히 존 디는 천사와의 교신을 통해 신비한 지식을 얻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에드워드 켈리와 함께 에노키안 언어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디는 생애 동안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그의 연구와 사상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1608년 또는 1609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연구와 저서는 오늘날에도 많은 학자와 신비주의자들에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존 디는 생애 초기에는 초자연적 현상에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과학의 환멸을 느끼고 마법과 신비로운 것들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디는 잃어버린 영적 지식을 발견하고 고대 책에 숨겨져 있다고 믿었던 지혜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이 책들 중에는 당시 전설이 된 에녹서가 있었는데 그는 이 책을 성경에서 족장이 사용하는 마법 체계를 설명하는 책으로 생각했습니다. 존 디는 에녹서와 함께 허미티카도 참고하였는데 허미티카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비주의 철학서로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문서들입니다. 이 문서들은 연금술, 점성술, 그리고 신비주의 철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열쇠도 참고하였다고 하였는데 솔로몬의 열쇠는 중세 유럽에서 널리 알려진 그리모어 마법서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작성했다고 전해지며 천사와 악마를 소환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존 디는 네크로노미콘이라는 책도 참고하였는데 이 책은 허구의 고대 마법서로 H.P.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러브크래프트의 창작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컬트 연구자들과 문학 애호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존 디는 에노크서라는 책도 참고하였는데 이 책은 고대 유대교 문헌으로 에녹의 비전과 천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의 전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많은 신비주의자들과 오컬트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고대 문서들을 연구하고 자신의 연구에 응용하여 에드워드 켈리와 함께 에노키안 언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존 디와 에드워드 켈리는 천사들을 소환해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여 천사들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에노키안 언어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가 천사들과의 대화를 이 에노키안 언어로 기록하였다고 하였지만 당시에는 이를 처음 만들고 사용했던 존 디와 에드워드 켈리 외에는 알 수 없는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후, 후대에 와서 그 언어를 풀이했다고 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언어는 매우 복잡하고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존 디와 에드워드 켈리는 이를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기록했는데 너무 방대한 분량이라 예언에 따른 부분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정치적 사건들. 유럽의 정치적 변화와 관련된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들의 몰락이나 부흥, 왕조의 교체 등이 포함됩니다. 종교적 전쟁이나 갈등에 대한 예언도 있으며 이는 특히 가톨릭과 기독교 사이의 갈등을 예고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2. 종교적 변혁. 새로운 종교적 지도자의 등장이나 종교개혁과 관련된 예언이 있습니다. 종교적 계시나 새로운 신비적 진리의 도래를 예고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3. 자연재해와 재난. 지진, 홍수, 기근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들이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인류의 운명. 인류의 영적 진화나 도덕적 타락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미래 인류가 직면할 도전과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5. 세계의 종말. 천사들은 종말론적 예언도 전했습니다. 이는 세계의 끝과 관련된 사건들, 마지막 심판,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종종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6. 과학적 기술적 발전. 일부 예언들은 미래의 과학적 발견이나 기술적 혁신에 대한 암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적 진보를 예견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노키안 언어로 기록된 예언에 관련한 부분을 6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대부분 에노키안 언어로 기록되었으며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천사들과의 교신을 통해 받은 정보들은 종종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는 많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존 디와 에드워드 켈리의 예언들은 그들의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오컬트와 신비주의 연구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해석과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 디의 생애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그의 신비주의적 연구와 예언 활동입니다. 그는 1580년대부터 에드워드 켈리라는 인물과 함께 천사와의 교신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존 디와 켈리는 수정구슬과 마법 거울을 사용하여 천사들과 대화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지식을 기록하였습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예언 부분도 이때 기록을 풀이했다고 전해집니다. 존 디와 에드워드 켈리는 에노키안으로 알려진 언어로 기록하였으며 이는 천사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주장되었습니다. 존 디의 예언은 예언이라기보다는 천사와의 대화를 통한 정보 전달 측면이 크지만 그 속에서도 예언이 간간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존 디와 그의 동료 에드워드 켈리가 수행한 영적 교신과 에노키안 언어를 통한 메시지들은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존 디는 이러한 천사와의 교신을 위하여 스라이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천사와 교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서 스라이어 도구는 점을 치거나 예언을 위한 도구로 주로 반사면이 있는 물체를 사용하여 영적 또는 초자연적 비전을 보는 데 사용됩니다. 이 도구는 종종 수정구슬, 거울물 또는 다른 반사 표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반사면을 응시하면서 영적 교신이나 미래의 사건에 대한 비전을 얻으려고 시도하게 되는 도구를 스라이어라고 합니다. 이처럼 존 디와 켈리가 천사와의 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스라이어 도구를 사용하여 성공하게 되므로 천사들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예언이나 각종 메시지들을 전달받게 되는데 아쉽게도 자신들만 알 수 있도록 에노키안 언어로 기록하게 됩니다. 이 천사들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전달받았는데 살아생전 그들이 확실하게 해석을 내놓지 못한 채 끝나버리게 되어 후대에서 이를 해석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해석하기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되기에 신뢰도가 많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존 디는 자신의 딸 캐서린의 탄생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는 딸의 출생 시기와 관련된 점성술적 계산을 통해 이 예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그저 허황된 점성술사는 아니었던가 봅니다. 존 디가 죽고 난 후에도 후대에서 그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에노키안 언어를 해석함에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하니 조만간 존 디가 기록해 놓았다는 천사들과의 대화가 어떤 대화들이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람해봅니다. 이외에도 존 디는 자신의 연구와 예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예언 중 일부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과 신비로운 행위는 당대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현대에도 여전히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존 디의 만년은 다소 불운했습니다. 에드워드 켈리와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었고 존 디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의 실패한 시도 끝에 학문적 연구를 계속하였지만 점차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1608년 또는 1609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존 디는 세인트 메리 교회에 묻혔으나 정확한 무덤의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존 디의 유산은 그의 생애 동안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와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당대의 과학적, 신비주의적 학문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연구는 이후 수많은 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에노키안 언어와 천사와의 교신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까지도 신비주의와 오컬트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엘리자베스 1세의 전담 자문위원이었다고 알려진 존 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두리뭉실한 해석이기는 하지만 나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하여 후대에서도 그의 모든 것들이 연구되고 있다고 하니 조만간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오늘의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